상을 수상하면서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 역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 삼아 연기를 시작한 윤여정은 1971년 영화 환요로 단숨에 충무로 정상급 배우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다 1972년 12월 26일 돌연 미국으로 떠나면서 무려 13년 이상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윤여정이 자신의 연기 인생 꽃이 만개할 무렵 돌연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유는 가수 조영남 때문입니다. 세시봉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조영남과 연인 사이가 된 윤여정은 1974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1984년 두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중의 위자료로 받은 전셋값 5천만 원이 전부였던 그는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금 연기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1987년 MBC 주말 연속극으로 방영된 사랑과 야망이 윤여정의 연기 복귀작입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여배우가 결혼하면 배우로서의 삶은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윤여정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사람들은 저란 존재를 잊어버린 상태였고 이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운 글씨와도 같았기 때문에 연기 복귀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웠던 여배우 윤여정에게 13년이란 연기 공백을 안기고 이혼녀란 주운 글씨까지 덤으로 새겨준 조영남은 그의 인생 최대 5점이라 할 만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영남이라는 사람 한 명으로 야기된 인생의 여러 굴곡은 윤여정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자 계기가 됐습니다. 일하러 가라고 말하는 두 아들의 잔소리 덕분에 엄마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을 받게 됐다는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에서도 이런 감회가 묻어납니다. 윤여정으로 하여금 정통으로 슬픔을 맛보게 한 조영남은 어쩌면 용서의 대상조차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 아들을 남겨준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평생 짊어져야 할 애증의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윤여정 인생의 유일한 5점이자 역설적으로 연기 인생이 반등하는 시발점이 된 조영남에게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지사입니다. 한편 조영남은 전 아내 배우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을 축하해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윤여정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후 친분이 있는 기자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그중 일부 매체와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은 복수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며 윤여정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축하하는 마음을 함께 표현하려다 보니 그런 단어가 툭 튀어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식으로 엄청 축하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영남은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두고 잘된 정도가 아니지 이 사람아 대박이지라며 내가 욕을 먹더라도 윤여정이 빛나면 내가 얼마든지 욕먹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영남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면 추하게 될 것 같다면서도 바람피운 남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영남의 복수 발언에 대해 장성철 공감관원쟁 정책센터 소장은 조영남 선생님의 말이 듣기에 상당히 불쾌했다며 본인의 외도 얘기를 우리가 흥미롭게 들을 필요도 없는 문제였고 윤여정이 오스카를 수상하게 된 여정들이 복수라는 한 단어로 폄하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룹 번님의 이발관 멤버 이석원도 조영남의 윤여정 언급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석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 윤여정 선생님이 한국 배우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타셨는데 기자들이 무려 3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소감을 물은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냉큼 말을 얻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질 줄 아는 최소한의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했다는 말도 기가 막힌 게 윤여정의 아카데미상 수상이 자기처럼 바람핀 사람에게 최고의 한방이라니 이 사람의 이 태평양보다도 큰 자아를 어쩌면 좋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 밖에는 없어서 온 세상 만사를 자기와 연결짓지 않으면 생각이란 걸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 같다. 너무 당연하게도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은 수십 년 전 무책임하고도 부도덕하게 가정을 벌인 남자에 대한 한방의 의미는 없다. 그런 의미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영남은 전부인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 이후 자녀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며 걔네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한다. 내가 아버지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에 게재된 전화 인터뷰에는 배우 윤여정의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이후 자제분들과 연락해본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조영남의 육성이 담겼습니다. 조영남은 전혀 없다. 걔네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하니까 그동안 연락 전혀 안 했고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다며 내가 아버지 자격을 잃은 거지라고 답했습니다. 또 등록금까지 내주지 않았나라는 말에는 가끔 내줬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특별히 인상 깊은 부분은 없었냐는 물음에는 오스카 시상식을 다 봤다. 나는 그 친구 하는 걸 늘 다 봐왔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다 이해되고 저랬을 거라는 걸 다 아니까 딱히 인상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맙다.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영남은 봉준호, 윤여정을 통해 한국이 문화적으로 일본, 중국을 완전히 넘어섰다. 예전엔 우리가 중국, 일본, 홍콩 영화를 따라갔지만 이젠 문화적으로 엄연히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번 기회에 그걸 윤여정이 몸소 보여줘서 기뻤다며 엄청 축하할 수밖에 없는데 대놓고 축하하지 못해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영남은 이번 인터뷰에서 윤여정의 지적인 매력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 라고 운을 떼자 그는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난 다 까먹고 나보다 훨씬 잘한다. 그 친구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하더라고. 워낙 머리가 똑똑했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윤여정의 연기는 연기가 아니고 그 친구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지적인 능력, 좋은 머리에서 나오는 이해력, 이해가 워낙 빠르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과거사와 본인의 과거를 자주 언급하는데 후회 많이 하냐는 질문에 조영남은 후회는 안 한다. 후회에 반대 감정을 느낀다. 내 성격이 원래 후회는 안 하는 쪽이다. 결과가 이렇게 멋있게 나오니까 그냥 고마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영남은 이혼 후에는 참 신기하게도 윤여정과 한 번도 만난 적도 스친 적도 없다. 내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남자 노릇 못하고 그 친구가 혼자 고군분투해서 성공한 것이라며 또 한 번 과거사를 언급했습니다. 조영남은 특히 내가 과거에는 윤여정이 회고록을 안 써서 고맙다고 했는데 이젠 써도 고마울 것 같다. 윤여정이 남 비난하는 성격을 가진 친구가 아니다라며 제가 이렇게 쩔쩔매더라고 전해주세요. 저 지금 땀나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사실 윤여정에게 조영남은 잊고 싶은 이름입니다. 윤여정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윤여정의 오스카상 수상 소식으로 뜨거운 한 주입니다. 윤여정은 일하는 엄마이자 배우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 결과로 일권은 오스카상 위기의 사람들은 윤여정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영남은 잘못된 인터뷰로 엄청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조영남이 윤여정을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조영남과 윤여정은 1975년 미국에서 결혼 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부가 귀한 미국에서 두부 요리를 좋아한 조영남을 위해 콩을 구해 조부를 만들 정도로 윤여정은 조영남에게 훨씬했습니다. 하지만 조영남의 외도로 인해 조 사람은 1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대학생 벤 모양과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조영남은 윤여정에게 세 사람의 동거를 제안했고 이를 거절한 윤여정과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윤여정이 조영남을 버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바로 조영남이 윤여정과의 결벽증과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 전 재산을 다 주었다고 인터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여정은 2009년 영화 여배우들 앱 출연하며 22년 만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윤여정은 솔직히 내가 차였는데 조영남이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니 윤여정에 결벽증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고 말합니다. 이런 고민을 김수현 작가에게 털어놓았던 넌 그럼 그 못생긴 놈한테 차였다고 말하고 다니고 춤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진짜 팩트는 조영남이 윤여정이라는 여배우를 결혼으로 메어놓고는 외도 때문에 가정을 버렸고 전 재산을 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영남은 꾸준히 윤여정을 거론해왔고 이번 오스카상 수상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4월 26일에는 모 유튜브와 전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우선 조영남은 윤여정 오스카 수상 소식을 엄청나게 축하할 일이라고 전하면서도 내놓고 축하를 못하는 내 입장이 씁쓸하다
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조영남은 그냥 고맙고 애들 잘 키운 거에 대해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에 전혀 애들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한다. 뭐 그러려니 하고 세웠다. 내가 자격을 잃었다. 고 전했습니다. 앞서 2003년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도 윤여정과 조합을 언급합니다. 조영남은 윤여정과 이혼한 지 17년이 됐고 방송 활동하면서 몇 번 마주친 했는데 눈 인사조차 나는 일이 없었다며 덧붙여 회고록을 안 쓴 윤여정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장성에 만났다며 첫째는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해 있고 둘째는 현재 뉴욕 대학에 재학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조영남은 대학 등록금을 내달라며 둘째 아들이 찾아온 적이 있다며 미안한 마음뿐인데 등록금 이나마 내주게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훌륭하게 잘 컸어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심지어 2005년에는 조영남은 KBS 공영방송에서 윤여정과 헤어질 당시 했던 약속을 공개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에게 절대로 이복 동생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딸을 입양했음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뷰를 보면 조영남이 아버지로서 신의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인의 정체를 알면 생각은 바로 바뀝니다. 바로 조영남과 윤여정을 이해시키는데 일조한 스캔들을 뺀 모양입니다. 1995년 채운 기사를 보면 가수 조영남 씨가 8일 오후 서울 인사동경인 미술관 마당에서 200여 명의 축복 속에 10년여간 동거 해온 백모 씨와 뒤늦은 결혼식을 올렸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유추해보면 윤여정과의 이혼이 1987년인데도 조영남과 백모 씨는 1985년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혼 당시 돌던 송은 조영남이 윤여정에게 내연녀와 셋이 함께 사는 동거를 제안했고 윤여정의 이를 거부하자 가정을 벌였다는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이복 형제만은 만들지 않도록 부탁했다는 윤여정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방송에 공개해버린 조영남의 물에 암이 소름 끼칩니다. 하지만 조영남의 발언은 계속됩니다. 2011년 2월 MBC 무릎팍도사의 출연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을 묻는 강호동의 질문에 가정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내 생애에서 후회되는 딱 한 가지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조영남은 옷에 쓰인 628, 723을 보여주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두 아들의 생일임을 밝혔습니다. 두 아들에게 해줄 말로 조영남은 나는 안다. 내가 지금 천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못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SBS 좋은 아침에서는 이혼을 안 했다면 아들과 해보고 싶은 일이 있냐는 MC의 질문에 아들들은 기억? 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너무 오래돼서 이젠 기억도 안 난다. 엄마랑 잘 살고 있을 것 같다. 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르러서는 두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한다. 내가 자격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영남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1985년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하며 가정을 떠날 당시 두 아들의 나이는 11살, 4살이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야 아들들을 만났고 등록금을 몇 번 내준 것이 전부입니다. 이혼 당시 조영남은 5천만 원 위자료를 주었는데 주 3분의 더 양육비 지급도 없었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봐야 윤여정이 두 아들과 살전 3집 비용이었는데 조영남은 임차료 5,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500만 원은 윤여정의 모친이 마련해주었고 이후 조영남에게 500만 원을 받아내야 한다며 두고두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조영남은 전 재산을 주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윤여정은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배역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연기했습니다. 훗날 윤여정은 그때를 회상하며 초등학생의 어떤 결제 아들에게 택장에 가왔는데 알고 보니 예정 겪기 때문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정말 많이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윤 여정은 조영남이 가정을 버리고 떠날 당시부터 11살, 4살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부모의 역할을 한 셈이고 조영남은 그동안 둘째 아들의 등록금을 몇 번 내어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1989년 조영남의 앨범에 수록된 아들이라는 곡을 조영남이 작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밤 엄마 아빠는 정말로 기뻤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천사 같은 너의 모습에 우린 언제나 즐겁고 행복했었지. 밤엔 엄마가 너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여주었지. 낮엔 아빠가 내 곁을 돌보며 언제나 놀아주었지. 앞부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키우며 행복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뒷부분 가사는 성장한 아들이 변해가고 자유를 찾아 멀리 떠나자 부모는 아들을 찾으며 어서 돌아오라고,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너도 이제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 거라는 말로 노래는 끝납니다. 이 노래는 현실과는 100% 다릅니다. 조영남은 윤 여정과 두 아들이 있음에도 수차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런 조영남이 아이의 성장의 변화를 그리고 집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노래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릴 사람은 조영남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윤 여정의 말을 전합니다. 2017년 TVN 예능 택시에 나와 아들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는지 묻는 이용자에게 윤 여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엄마가 만든 음식을 못 먹여준 것이 정말 미안하다. 나는 돈을 벌어야 했다. 며 다른 건 아주 떳떳하다. 고 답했습니다. 두 아들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촬영장을 다니느라 식사를 챙겨주지 못한 엄마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조영남이 윤 여정에게 아팠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제는 윤 여정과 투. 오늘의 소식은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요.